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혁신과 사회 시스템의 재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와 탈탄소 시스템은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에 빠진 지구를 지키는 일이고 인류의 생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정부의 현실적인 고민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에 이르는 길은 다양합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달성하려면 산업은 물론 국가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판을 확 뒤엎어야죠.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에너지 기술은 수소산업이죠. 우리의 수준과 과제를 함께 살펴보시죠. 수소 경제의 기본 개념부터 활용까지 시리즈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수소 에너지는 꿈의 에너지라 부릅니다. 물로 생산할 수 있고 사용 후 다시 물로 되돌아갑니다.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인류가 꿈꾸는 미래 에너지입니다. 꿈을 지배하면 미래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20세기는 석유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이죠. 수소는 무한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우주의 88%가 수소랍니다. 지구 표면의 75%는 바다고요. 더 이상 에너지를 수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수소가 관심을 끌까요? 우선 대표적인 사례만 보겠습니다. 첫째, 연료전지 전기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됩니다. 수소차는 거리의 공기청정기라 불립니다. 오염된 공기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죠. 둘째, 전기에너지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는 생산하여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장하기 쉽지 않죠. ESS에 전기를 저장할 수 있지만 배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방전됩니다.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전기가 남을 때 저장해야 하죠. 그때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합니다. 그 후 전기가 필요할 때 연료전지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전기의 장시간 저장 수단으로 대단히 유용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기분해의 효율이 낮아서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전기분해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소 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은 청정 에너지죠. 사용할 때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부생가스나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여 사용하는데 이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레이 수소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나 제거할 경우 완전한 청정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소는 어디나 균등하게 존재하는 자원입니다. 물은 어디에나 존재하니까요. 수소 기술이 널리 확산되면 전기분해 비용도 파격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셋째, 에너지 저장 수송 매체로 활용됩니다. 가스나 액체 상태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가스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압축하여 액화시키면 장기간 대용량 저장이 가능합니다. 넷째, 수소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아주 큽니다. 기존 석유 중심의 교통, 수송 및 석유화학 산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새로운 직업과 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소 에너지는 수소 자동차의 연료이고 선박 및 기관차의 엔진으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 연료전지 발전의 연료로 활용됩니다. 세계 각국은 수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중입니다. 수소의 안정적 생산, 저장, 운송에 필요한 모든 산업과 시장 시스템 구축하는 중이죠. 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는 2050년 전 세계 수소 경제는 2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소 소비량은 매년 증가해 2050년에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약 18%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32억 6천만 배럴의 석유를 대체하는 규모죠. 수소로 인해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4억 대의 승용차와 4천만 대의 트럭과 버스가 수소로 달리게 될 것입니다. 수소 에너지는 연간 60억 톤의 탄소 배출을 줄여줄 것입니다. 수소는 새로운 인류의 미래를 창출할 것입니다. 에너지로는 전기를 생산하고 수송 에너지, 산업용 에너지, 건물 에너지로 사용되고 석유화학의 원료를 대체할 것입니다. 2050년 수소 경제를 시나리오 별로 예상해 볼까요? 글로벌 수소 경제의 성장 속도는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 정책을
어느 정도 강력하게 추진할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봅니다. 최상의 경우 1370밀리언 톤의 수소가 사용되겠지만 최악의 경우 14% 수준인 187밀리언 톤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성장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차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그레이 수소로서 제철이나 석유와 정유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정제하여 수소를 얻는 방법입니다.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를 수증기를 이용해 개질하여 수소를 얻는 방법도 있죠. 이 두 가지는 생산 공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죠. 그래서 그레이라 부릅니다. 둘째, 그레이 공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 제거할 경우 깨끗한 수소가 된다고 하여 블루수소라 부릅니다. 셋째, 잉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린 수소라 합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에 따른 에너지원 및 화학 반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소 기술적인 페이지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현재 수소의 생산 단가는 부생수소가 가장 저렴합니다. 킬로그램당 2,000원 수준. 그러나 수전해에 의한 그린 수소는 킬로그램 당 가격이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아직까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상용 수전의 플랜트는 아직 없습니다. 파일럿 수준에 불과하죠. 전 세계 파워2가스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의 상용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PTG 프로젝트는 64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덴마크는 13건, 영국 10건, 프랑스 8건과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이죠. 2022년 현재 그린 수소의 생산 원가는 부생가스나 계질가스에 비해 훨씬 비쌉니다. 2040년 이후에는 전기분해 기술의 발전과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를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수소 에너지의 핵심인 물의 전기분해와 연료전지의 차이를 알아보죠. 물에 전기를 가하면 양극에서는 산소가, 음극에서는 수소가 모입니다. 이를 물의 전기분해 또는 수전의 반응이라 하죠. 수소만 따로 모아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반면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적으로 결합시키면 물이 생성되고 전자가 전선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즉,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두 과정의 매개체는 물입니다. 앞에서는 물이 소모되고 뒤에서는 다시 물이 생성됩니다. 에너지는 소모되지만 오염물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소 경제의 생태계를 제조과정, 저장기술, 응용기술로 구분하여 살펴볼까요? 수소의 생산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죠. 대표적인 유력한 기술이 전기분해 방식입니다. 석유나 천연가스로부터 생산하기도 합니다. 저장이나 수송은 압축하여 고압가스로 저장하거나 냉각시켜 액체로 저장, 금속과 흡수 또는 결합시켜 고체로 저장, 화학적 방식으로 저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응용기술은 가정이나 건물의 전기나 여론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각종 산업에서 에너지원이나 원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수송을 위한 자동차, 버스, 트럭, 선박, 제트기의 연료로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의 수소산업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2021년 8월 기준으로 볼 때 수소 승용차가 가장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승용차 보급의 전제 조건은 수소 충전소 건설입니다. 아무리 친환경이라도 충전소가 없으면 차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미국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수소차 분야에서 작지 않은 시장을 갖고 있는 셈이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설치 규모도 한국이 1위죠.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연료전지 발전이 가장 용이한 도시형 재생에너지 공급 방식이죠. 신축 건물의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량을 지키려면 연료전지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연료전지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 환경은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소산업의 대표적인 추진 현황을 흘러보죠. 석유화학이나 제철회사들이 부생수소와 연료전지 발전을 연계하여 활발하게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형 연료전지 발전소에서는 천연가스 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계질 기술에서도 아직 국내 기술은 갈 길이 다소 멀다는 느낌이 듭니다.
생산된 수소 가스를 연료전지 발전소로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소 충전소 등 먼 곳에 공급하려면 액화시켜야 합니다. 단순한 압축만으로는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운송할 때 사용하는 용기가 큐브 탱크이며 트레일러로 운송합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2021년 8월 현재 688MW 용량이 설치되었으며 용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발전 요소 기술 측면에서도 세계 1위라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속빈 강정이라 할 수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 중립 로드맵과 수소 경제 2.0, 그린 뉴딜 등 육성 정책을 펼친 덕분에 많은 회사들이 수소 기술에 적극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원전에 지나치게 집착할 뿐 수소 경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아 참여 기업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관련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네요. 안타깝습니다. 현대차는 1990년대 중반부터 수소자동차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무모한 투자라는 비난도 받았죠. 전기차가 대세인데 왜 홀로 수소차에 투자하냐고 했었죠. 덕분에 현대차는 수소자동차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소트럭의 경우 2020년 7월 스위스에 10대를 수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죠. 국내에서도 가끔 수소트럭이 보이더라고요. 또 현대차는 2021년 자율주행 트럭인 트레일러 드론 컨셉트카를 선보였죠. 다소 과장된 그래픽을 동원하긴 했습니다만 멋지긴 하대요. 안타까운 점은 최근 현대차가 수소차 개발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죠. 대신 전기차에 대한 투자는 대폭 늘렸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수소 충전 인프라가 미흡한 상태에서 현대차 홀로 모든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치고 나가는 것은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스코 역시 수소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자체 공정에 적용할 수소 생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업 모델로서 그린 수소 분야의 수직 계열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산업이죠. 포스코의 용광로는 석탄 코크스 용융 공법으로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포스코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소 환원 공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수소 환원 기술에 대한 설명은 굳이 상세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소 산업은 겉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뜯어보면 엉성하고 빈약합니다. 특히 생산기술 분야는 더 심각합니다. 앞에서 PTG 프로젝트 현황 비교를 보셨죠? 왜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데 주춤주춤하는 게 안타깝네요. 산업 생태계를 하나의 기업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너무 부담이 크죠. 만약 실패하면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수소산업 프론티어들이 캐즘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정부의 공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어야 기업들이 수소경제 생태계에 참여합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정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기업은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산업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에너지 산업은 사회를 움직이는 뼈대입니다. 또 2050년 2.5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거대한 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성장 동력 중 하나죠. 국가 차원에서 기업과 협력하여 파괴적 기술 혁신 및 공격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 앤 비즈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